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74강은 아들을 삶아 바친 간신 여가, 관중으로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황궁이죠. 황궁의 참모였던 관중, 그리고 여기는 군주인 황공에게 아들을 삶아 바치는 간신 여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이 병이 들어서 황공이 위문을 가서 이제 당신이 이제 어떻게 잘못되면은 어떤 사람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자 관중이 간신들 여가, 개방, 수도, 상지무까지 이 네 사람을 주의하라. 포숙과 석봉은 인간성은 괜찮지만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충고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황공이 어떻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황공이 죽고 난 후에 이 나라가 권력 상쟁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관중의 충원 첫 번째입니다. 황공 41년 관중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황공이 문병을 가서 국사를 상의하는데 원래 황공이라는 인물은 명석하고 워진 군주였습니다. 관중에 이렇게 보좌를 받을 때만 해도. 자, 그래서 이제 관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장차 누구를 제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소? 여가가 어떻겠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가는 본래 노예로서 하늘에 내린 요리사, 아주 요리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아주 교활하고 잔인했는데요. 어느 날 황공의 애첩인 장위희가 병이 나서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 여가가 요리해준 음식 접시를 깨끗이 비웠다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중이고 황공이죠. 자, 그래서 여가는 장위의 일로 인해서 황공의 신임을 받게 되고 또 장위와 수조, 간신이죠. 수조의 칭찬을 이제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황공의 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황공이 지나가는 말로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사람 고기는 먹어보지 못했다. 그 맛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자. 다음날 이제 황공이 고기 요리를 먹는데 맛이 희한하고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고기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가가 사람 고기입니다. 인육이라고? 아니 누구의 살점인가? 3살짜리 제 자식놈입니다. 이제 아들을 잡아서 바친 거예요. 삶아서. 그러니까 이제 황공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가? 이때 이제 여가가 대답하는 말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군주에 대한 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인육을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주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폐하를 모시는 사람은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팽자한미, 아들을 삶아서 바쳤다. 여가란 사람이 아들을 쪘다. 증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런. 그러면서 관중이 하는 말이 여가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폐하께 아첨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저버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제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과연 이제 미리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된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황궁은 호색가에서 부인만도 3명이고 근데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애첩을 뒀는데 6명이 또 아들을 다 낳았어요. 이 중에서도 장위가 낳은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은 황공은 관중 생전에 장위의 아들을 말하자면 원래 정희의 아들 소를 태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관중이 죽고 나자 여가와 황관 수조가 많은 대신들을 처형해버리고 아까 말한 장위의 아들 무계를 태자로 세웁니다. 정식 태자는 이제 송나라로 망명을 떠나죠. 그러나
무게는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이 태자 소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혼란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 이제 관중이 예, 충원을 하는데, 야, 그러면 개방은 어떻겠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방이 누군가 봤더니, 원래 이제 위나라의 공자였어요. 위나라. 위나라입니다. 그래서, 위나라인데, 여기 있죠? 여기. 황공은 제나라고, 자기 아버지가 의공이라고 하는 이 군주인데, 이 군주는 학을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나라를 망쳐먹은 그 왕이에요. 거기에 이제 적장자란 말은 적자이자 큰아들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위나라가 제나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인질로 이제 잡혀온 겁니다. 근데 잡혀오자마자 이제 제나라의 군진 황공에게 온갖 아부를 다 하는 겁니다. 그 15년 동안 이 제나라에 머물면서 위나라에서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그래도 장례를 치러도 가지 않고 또 위나라의 제후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었을 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각 다른 제국의 정보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누구와 미인이라고 이렇게 이런 달콤한 말을 황공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하는 말이 개방은 원래 위나라 공자이면서도 자기 왕은 이제 황공이죠. 황공에게 잘 보기 위하여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가 이곳에 머문 것은 이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군주를 진심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수도란 사람은 어떻겠소? 수도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간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 중국 황간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아주 총명하고 눈치가 빠르면서 아부에 능했던 인물이 수도인데, 황공의 축근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자기 생식기를 거세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은 때인데, 자기의 생식기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수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황공에 이제 수행 내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그 황공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살펴서 예를 들면 취미가 뭔지 생활 습관이 어떤 건지 어떤 여인을 좋아한 건지 이걸 다 파악해서 황공이 말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미리 준비해서 바칠 정도로 그런 간신 역할을 한 겁니다. 궁중의 여인들을 선별해서 황공에게 후궁으로 추천하는 일종의 이제 수행 비서 겸 채용사 역할을 한 겁니다. 채용사란 말은 연산군 때 전국의 여자들을 모으는 그런 사람을 채용사라고 했죠. 임승재 아주 유명한 간신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 포숙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포숙은 어떻소? 관포지교로 유명했던 그 절친한 친구입니다. 포숙은 저와 친한 것이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여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선악을 너무나 철저히 구분해 조금의 악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관리를 또 이런 포석 밑에서는 힘이 들 겁니다. 정치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순수합니다. 재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관포지교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관중은 이제 친구를 그렇게 말하자면은 추천을 안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이제 관중이 포숙과 함께 자기를 고자질했음을 이런 소문을 들은 여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포숙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데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어찌 중부란 말은 이제 생부와 다름없다는 최고의 존칭인데 바로 황공이 관중을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이 중부께서 재상을 험담할 수 있습니까? 재상은 이제 포수가를 말하겠죠. 중부를 추천해서 오늘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바로 재상인 포수, 당신의 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넘어갈 텐데 포숙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죠. 관중을 첨가하신 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관중을 청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나라에 대한 충신만 있을 뿐 사심이 없기 때문이요. 관중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 것은 정말 정확히 본 것이요. 정말 대인 같은 풍모 아닙니까? 그래서 관중과 포수가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가? 정치적으로는 관중이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포수기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과 상지물에 대한 인물평이 나오는데요. 황공이 그러면 스승은 어떻습니까? 스승은 지난 시간에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을 구하지 못했을 때 개미의 지혜를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관중이 하는 말이 그는 훌륭합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감각도 있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 1년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관중은 이제 황공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폐하의 곁에 있는 간신 4명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 여가, 개방, 그리고 상지무. 여기 이 다음에 나온 이제 의사 겸 무당인데요. 황공은 상지무는 사람의 생사를 알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마저도 의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는 타고난 것이죠. 사람의 몸이 아픈 것도 자연적인 현상인데 상지무는 임시 방편으로 편안하게 하는 의술만은 쓰는 자입니다. 폐하가 점차 그에게 의지하다 보면 그자는 폐하마저도 제 마음대로 뛰어들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을 보자. 관중이 죽은 후에 황공은 이제 처음에는 그의 간언을 따랐어요. 그래서 스풍을 제상으로 그나마 좀 나아서 스풍은 제상으로 삼고 여가 수조 개방을 이제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수풍은 관중이 예측한 대로 몇 개월 뒤에 병으로 죽고 말고 포숙이 그 자리를 채웠는데 포숙도 그 다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황궁은 재미없는 궁 생활을 견디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여가와 수도 개방을 궁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미인을 이렇게 건국하고 여가는 입맛에 착 달라붙는 음식을 가져오고 개방은 귀에 쑥쑥 들어오는 아첨, 아부의 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러나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급속히 총기를 잃어가면서 제나라의 국력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기원전 643년 황공이 병석에 눕게 되자 황공이 사는 거처는 여가와 수조, 개방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공의 명령이라는 구실로 모든 대신들의 출입을 봉쇄하자 황공은 방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하녀가 방에 들어오자 황공이 내가 배가 고프니 죽이라도 좀 가져오거라 하니까 죽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물이라도 가져오거라. 이제 갈증이 나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녀가 하는 말이 뜨거운 물 또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황공이 그 이유를 묻자 하녀가 여가와 수도각을 거쳐 밖에 담장을 쌓고 아무도 이 방을 드나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간신 4인방 이렇게 나오죠. 그러자 황공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중부, 관중이죠. 관중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처했구나. 내 어찌 죽어서 저 세상에서 중부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한탄하는 거예요. 황공은 관중이 죽은 지 2년 만에 남문 침전, 자기 어, 침실 수의 방에 갇혀서 굶어 죽고 맙니다. 황국이 죽고 난 후에 간신 3명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느라 황궁의 시신을 그냥 방치해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궁이 남긴 그 첩의 자식들 6명의 서자들이 치열한 암투를 벌인 결과 황궁의 시체를 석 달이나 방치해 두어서 사기에 보면은 시체에서 구더기가 우글거려 문 밖으로까지 기어나왔다. 이 구더기 징그러운 모습이죠. 본래 황궁은 지금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소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결국에 공자소는 이렇게 송나라로 제나라에서 이렇게 송나라로 망명을 떠나고 공자소의 동생이 공자방과 후궁 미리의 아들 공자상인이 공자무휴와 치열한 왕위 다툼을
벌이는데 이때 간신 3명은 또 여기서 입장이 갈라집니다. 여가와 수도는 공자 무유를 옹립하고 개방은 공자 반을 지지하는데 이긴 자는 누구냐면 공자 무유였습니다. 그래서 공자 반은 개방과 함께 위나라로 이렇게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공자 소가 돌아오는데요. 이제 왕이 오른 공자 무유는 비로소 황공의 장례를 치르긴 합니다. 이때 송나라로 망명했던 공자 소가 송나라 양공에게 군사를 빌려서 공자 무유를 공격합니다. 정통성에서 앞서는 공자소, 나중에 효공에 등극하죠. 이 공격에 제나라 명문 이 귀족들이 전부 합세해서 공자소는 이제 공자 무유를 죽이고 수도 생식기를 자른 간신이죠. 이 인간을 잡아서 참수를 시킵니다. 참수형을 목을 쳐서 죽이죠. 그러나 여가 아들을 삶아 바친 간신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이제 제나라는 권력 상정에 빠져들어 멸망하고 마는데요. 이 공자 소가 바로 제나라 효공입니다. 효공은 내부를 수습하고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국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10여 년을 군림하던 효공이 죽자 효공의 아들이 왕에 오릅니다. 이때 위나라에 있던 공자 반이 이제 황공의 아들이자 효공의 동생이 개방, 간신이죠. 간신과 함께 제나라를 공격해서 효공의 태자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게 소공인데 결국 간신이 개방이 제나라의 마지막 정통성마저 흔들어 버리고 망한 겁니다. 제나라 소공은 19년 동안 군주로 군림하다가 죽는데 소공이 죽자 공자 상인 후궁 미리의 아들이 제나라 소공의 아들을 죽이고 또 왕위에 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제나라 의공입니다. 황공 사후에 결과적으로 황공의 아들인 무휴, 소, 반, 상인 등이 권력 상쟁을 벌이며 번갈아 왕에 올랐고 이로써 제나라는 신나라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이 병으로 쓰러지자 황공이 문병을 가서 국사를 상의할 때 여가와 개방, 수도, 포수 다 재상으로 마땅치 않다. 서풍도 마찬가지고 상지무라고 하는 의사계 무당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공은 결국 그들을 다 불러다 쓰다가 결국에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데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지 못한 그 아들들, 그리고 간신히 옹립한 왕자들의 권력 상쟁으로 제나라는 진나라에 멸망하고 만다.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